자, 2020년 7월 20일 중소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지윅 스튜디오, 그 다음에 SM, 그리고 삼성 출판사, 그리고 우진 총 4종목 그 차트 분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리님 어서오세요. 자, 위지윅 스튜디오부터 볼게요. 차트가 별로네요. 뭐 시간에서 상승을 좀 했나요? 무슨 이슈가 있다고 별로 이슈 있어 보이진 않네요. 자, 월봉을 보더라도 이게 상장을 2018년 12월에 했어요. 그럼 지금 1년하고 한 반 좀 돼가는 부분인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눌리는 분위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추세를 보더라도 이 몸통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쵸? 몸통을 보면 추세 자체가 아직 하향 곡선이에요. 그죠? 하향 곡선이고, 파동의 원리로 보더라도, 자, 상승을 해주고 나면 하락에 A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B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C파의 기준으로 가는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즉, 이 C파가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의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어디까지 상승을 또 먹을 수 있냐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월봉, 이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은 월봉으로만 보더라도 아직은 이 추세를 돌리지 못했어요. 추세를 돌리지 못했고, 추세를 돌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동일하죠. 바닥 대비해서 한번 올라왔다가 조금 더 가는 놈들은 가면서 신고가를 가는 거고, 좀 약한 놈들은 올라왔다가 올라온 거에 대한 폭을 어느 정도 반납을 시키면서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위에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은 많아요. 왜? 시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대신 시장이 말도 안 되게 또 쳐밀려서 700포인트로 내려간다, 뭐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뭐 말 그대로 언택트나 5G 뭐 진단키트 기타 등등 요새 그나마 핫했던 종목들 뺀 나머지 시장보다 약한 종목들은 다 어디에 있을 거냐? 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요 자리에. 하지만 지금은 지수가 버텨주니까 그나마 이 하락의 중간값 위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자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아직은 이노마의 그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일단 밑바닥에서 한번 지진했네요. 거진 지지했죠. 4,300원. 그죠? 하락했다가 올라왔다가 눌릴 때는 굳이 이 밑에까지 내려가면 쓸모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그 위에 있는 저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그게 마지노선이 얼마? 4,130원, 4,150원 정도예요. 일봉으로 내려와서 보면 4,150원 정도가 4,150원. 요 자리네요, 요 자리. 그죠? 기존의 저점을 잡았던 자리. 상승을 해주고 눌렀다가 올라오고 다시 눌렸던 요 자리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을 깨고 내려앉으면서 결국 얘는 실패한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작업을 실패를 한 거고. 아이고. 실패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밑으로 내려왔던 요 자리죠. 4,300원 4,300원 혹은 이 4,000원 부분까지 요렇게 하나 박스 쳤다고 보시면 돼요. 좀 작게 잡으면 아직 이 밑에까지는 안 내려갔으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잡아 놓을게요. 4,300원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죠. 한 4,950원 정도. 그쵸? 지금 추세 자체가 하향으로 꽂다가 옆으로 꽂아서 이 하향 추세를 현재 위로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오다가 한번 누르는 자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서 올라타서 이 위를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든, 그게 아니라 올라탔다가 다시 눌렸을 때 요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가 나왔을 때에 신규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요 정도 자리, 4,850원에서 5,000원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애매한 자리다. 이해되셨죠? 뭐 자회사 상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어보신 종목인데, 자회사 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뭐 요런 그림으로 날아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은 아니에요. 요런 그림 막 날아가는 차트 모양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갭 뜨면 살짝 올렸다가 무조건 이거 음봉으로 밉니다. 무조건 이렇게 음봉으로 밀어요. 밀고 나서 이 자리를 다시 지지하고 났을 때 그 다음이 올라갈 때가 그게 진카예요. 얘는 이런 자리에서 갭 뜨면 무조건 쳐 민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매물 소화가 될지 아니면 먹고 튀는 그림이 될지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을 봐야 알겠지만, 갭이 뜨면 무조건 쳐민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갭이 떠야 한바탕 튀어 오릅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냐? 좀 애매하고. 아무튼 지금의 자리는 그래요. 한 번은 갭 뜨면 눌렀다가 그 다음 올라갈 때가 진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의 모양 보더라도 자,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올라왔고, 이 올라온 자리를, 여기 올라온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잖아요. 그죠? 크게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다가 구름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고 내려가서 뚫고 내려올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돌면서 올라올 때 이 구름대 상단, 이 하단을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그때가 진짜예요. 그게 아니면 뭐한다?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막고 이 하단 타고 내려앉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지지할 자리가 4,000원 4,000원 깨지면 이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앉겠죠. 3,500원대까지. 이해되셨죠? 특별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그림하고 요런 그림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이때 이거 드림 CI 뭐냐, 드림 CIS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지고 나서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면 한 번은 더 치고 결국에는 내려앉으면서 이 자리를 누른다. 누르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나서 그때서야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림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차트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거. 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도 많이 돌려보고 많이 거래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런 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식도 어느 정도 감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타를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촉도 있는 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얘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조금 애매한 자리예요. 한 번 더 누르든 아니면 지지하는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신규로든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다시 혹여나 해서 많이 올라와도 5,550원 이 자리를 당장 바로 뚫고 갈 만한 확률은 없어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시 올라오더라도 나중에 고점은 이 자리가 한번 됐다가 다시 눌렸을 때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그 다음이 5,800원에서 6,000원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SM. 자, SM. 우리나라 3대 엔터 기업 중에 하나죠. JYP, SM, 그다음 YG, 엔터. 3대 기업 중에 하나고 오늘 시간 외에서 그 네이버에서 그 빅히트 쪽으로 자기네들 그 지분을 못 늘리니까 사실상 넷마블이 2대 주주잖아요. 빅히트에 대해서 못 늘리니까 뭐 SM 쪽으로 뭐 지분 투자를 한다는 뉴스였나요? 뭐 어떤 무슨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주성님 어서 오세요. 시간에 좀 상승을 하다가 뭐 점백스가 상을 가면서 좀 눌리는 느낌으로 끝났더라고요. SM 엔터 2대 주주, 그쵸? 이제 빅히트를 못 잡으니까 이쪽으로라도 한번 밀고 나가보겠다라는 기준 같아요. 네이버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저것 아주 문어발식 투자를 좀 많이 해요. 나중에 어떤 그림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악재가 터지든 뭘 하든 이런 기업들은 사실 악재가 터지더라도 시간적 여유만 주면 어느 정도 다 올라온다라는 거. 그죠? YG도 어느 정도 올라왔겠죠?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큰 하락 추세는 일단 넘어간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돌려놓은 그림인 거고, 일단 월봉을 좀 볼게요. 월봉. 일단 월봉상의 큰 추세는 전체적인 큰 추세는 아직은 뭐 상승을 완벽하게 돌렸다라고 말하긴 조금 애매한 추세긴 합니다. 애매한 추세긴 하지만 대신 이 종목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사실 뭐 500%가 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뭐 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면 500%잖아요. 500%가 넘는 기준이기 때문에 뭐 꼭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이 아닌 이상 뭐가 어쩐다 저쩐다 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자리긴 해요. 그래도 기존에 상장을 해주고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던 이 자리, 박스권 이 자리를 돌파하고 큰 시세를 내주고 다시 하락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최근의 저점의 이 최근의 저점은 어디? 기존의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 혹은 위아래로 매수 매도가 좀 나왔던 이 박스권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다. 즉, 큰 하락에 대한 추세는 돌린 건 맞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대신 봐도 되는 거다. 대신에 신고가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추세는 아직 아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는 돌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요. 밑으로 쏟아내는 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도 잡아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값으로 잡으면 딱 지금의 자리가 중간값,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대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지금의 자리가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대다라는 기준이 나타나죠. 갭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갭뜬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고점은 절대 39,500원 이상을 넘어갈 확률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사실 잡주가 아닙니다. 그죠? 어느 정도 유통 물량도 그래도 있고 시총도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엔터주 사이에서는 시총도 무시하지 못할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면 추세 자체가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눌렀던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올라왔다가 눌렀던 이 헤드앤숄더 어깨뽕 두 개 만들어 놓고 쳐 밀었다가 올라올 때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받았던 자리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눌렀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한번 받고 떨어졌을 때 이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강하게 쏟았어요. 쏟았으면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저항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뭐 요런 자리 있겠죠.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요런 자리, 그리고 이제 여기 자리까지 요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기존에 위아래로 박스 쳤던 매수 매도가 많았던 자리가 요 자리. 즉 35,500원에서부터 39,000원까지가 저항이란 소리예요. 저항이란 소리예요. 즉 얘는 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 이상은 당분간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주봉상에 보더라도 이 몸통을 위아래로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여기서 올라왔다 올라왔다 눌리고 올라왔다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렸다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여기 저항이 되니까 맞고 떨어지고 튀어 올랐다가 여기를 강하게 뚫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활용을 안 했네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서 여기 지지받고 그 다음에 뚫고 내려앉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갔다 눌렀다 올렸다 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렀다 올라갔다 장대 음봉으로 뚫고 내렸다 다시 올렸다 눌린 자리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면서 여기서 한번 저항은 맞겠죠. 올랐다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려온 패턴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기준점을 여기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요정도 자리, 여기서 요정도 자리까지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9,500원을 넘어서긴 힘들 거다 단기적으로 라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죠?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더라도 아직 이 이평선 자체가 정확하게 다 역별이에요. 올라오면서 한번 때리고 눌렀다가 뚫고 올라서면 이 다음 2평까지 2평 먹고 가면 이 다음이 여긴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 그대로 이 역별일 땐 2평 따먹기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2평 따먹기도 이 이격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것들은 한 번에 못 가요. 여기까지 엄청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굳이 저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39,500원. 그래서 39,500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저항을 받는 자리들을 보면
요런 자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자리 하나 있고, 위에서 요런 자리, 갭 떴던 자리까지 여기네요. 그럼 35,800원 정도, 오버슈팅 나오면 37,000원까지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의 모습은. 일단 잠깐만요. 올라왔다가 거래량 줄면서 다시 올라가곤 있는데, 내일 한번 음봉이 내일 한번 나오겠는데, 시간에 36,050원. 내일이 그럼 거기가 고점이겠네요. 내일 한 37,000원 8,000원까지 한번 찍고 저는 밀릴 거라고 봐요. 많이 가야 그 정도 갔다가 밀릴 거라고 봐요. 저도 뭐 내일 SM, CNC랑 라이프 내일 다 털 생각이거든요. 내일 일단 36,000원이면 35,700원 정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꼭 좀 확인해보세요. 35,700원에서 지지를 하면 일단 한번 내일 뭐 말씀드렸듯이 고점 39,500원 이상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 자리까지는 한 번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아니구나. 그 전에 밀리겠네요. 주봉상에서도 저항이 38,350원에 있네요. 그럼 38,350원. 요 자리네, 요 자리. 요 정도 자리. 38,700원. 여기서 요 자리까지. 요 자리까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이거 왜 안 지워졌어? 이렇게 빼고 요런 자리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 대신 내일 일단 자 SM 라이프, 그 다음에 SM CNC가 관련 종목이겠죠. 그러면 사실 얘가 대장할 일은 없고 얘가 대장이 될 확률이 높겠죠. 얘보다는. 왜? 가벼우니까 얘가 대장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얘가 내일 상한가를 가냐에 따라서 이 SM이라는 종목이 39,000원을 넘어서 4만원 부근까지 한번 찍고 밀릴 거냐, 그게 아니면 38,000원대에서 고점 만들고 밀릴 거냐의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시가가 36,000원인데 35,500원에서 35,000원까지만 버텨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 밑에까지 밀리면 의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은 35,000원까지 괜히 이거 기다렸다가 쳐밀려버리면 참 골치 아픈데,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걸 못 지키면은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 그러면 36,000원에서 한번 눌렸을 때 못해도 한 35,500원 정도에서는 지지 받고 반등을 해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38,000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 보여요. 아무튼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얘도 상한가를 가긴 갔었네. 그죠? 오후장에 다 풀려버렸죠. 이거 점백스가 점상 가면서 얘가 풀리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SM CNC도 풀린 것 같더라고요. SM CNC 풀렸고 8%. SM 라이프 디자인 뭐야 어디 갔어? 얘도 풀렸어요. 6%. 얘 8%. 얘가 대장이네. 그나마 얘가 강하네요. 얘가 그동안 못 올라서 그런가. 그리고 SM 6%. 그쵸? 즉 내일 엄청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 상한가라도 갔어야 내일 갭이라도 좀 잔뜩 뜨지. 12% 이상 뜰 텐데 오늘 저렇게 끝났으면 내일 시가가 그냥 6% 7% 뜨는 거예요. 6% 7% 뜨면 16,050원. 요 정도 자리가 뜨면 많이 올라가. 여기 37,000원까지인 거예요. 얘는 혹여나 오버슈팅이 나오면 조금 더 보는 거고 38,000원대까지. 이제 내일 SM CNC가 어떻게 역할을 해주냐의 관점이긴 한데, 사실 보면은 SM 라이프가 그림은 더 좋거든요. SM CNC 같은 경우는 이 역배열 차트라서 이평 자체가 위에서 내려 꽂는 장기평선이 있으니까 주가를 크게 상승시켜 놓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림이라면, 그러니까 한 번 더 튈 때 강하게 튀려고 오늘 그나마 시간에서 많이 안 밀리고 마무리가 된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일 다시 올라올 때 이 자리를 못 뚫으면 뭐 다시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시 이 자리가 내려온다. 라이프가 강하죠.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차트가 라이프가 원래적으로 보더라도 라이프가 차트가 이뻐요.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려나가지고 라이프가 차트가 이뻐요. CNC나 SM보다. 걔네들은 아직 이 하락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거고, 완벽하게. 얘는 이제 차트 돌리려고 하는 거고, SM 같은 경우도 차트를 조금 돌려놓긴 했지만 이 큰 추세는 아직 돌리지 못했다라는 거. 이 자리 넘어서야 돼. 얘는 4만원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고, 디자인은 그 자리를 넘어섰다라는 거고, 대신 얘는 항상 그렇게 해먹던 패턴이 있다라는 기준인 거니까 이 패턴 안에서만 보는 거고, 사실 지금 차트가 좋아도 어느 순간 테마가 꺾이면 빠질 때 또 기가 막히게 빠지죠. 결국엔 다시 차트를 다 깨버려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즉 뭐 어찌됐든 SM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일 어느 정도 수익을 주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정리하시고 다시 눌렸을 때를 좀 보자. 3만원 밑에서 좀 3만원 밑에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면 그때 좀 길게 투자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 고점을 또 어디까지 만드느냐에 따라서 3만원 밑일 거냐 아니면 3만원 위일 거냐가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32,000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고점을 더 높여놓으면. 그게 아니면 3만원인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삼성출판사. 자, 삼성출판사 그 핑크폰 관련주죠. 토박스 코리아, 삼성출판사, 그 다음에 오로라 뭐 등등등이 있죠. 기존에는 가벼운 토박스가 대장을 하다가 사실상 삼성출판사로 대장을 넘겨줬어요. 토박스는 위에 저항도 많고 매물대가 많아서, 또 유통주식수가 너무 많으면 단가가 낮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매수세가 그렇게 단기적이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즉 단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기준이에요. 사실 저라도 내가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2만원짜리를 100만원어치 살 거면 50주입니다. 그죠? 50주예요. 근데 1000원짜리를 100만원어치 사면은 몇 주예요? 10주가 만원, 100주가 한 1000주 되겠네요. 그쵸? 1000주 된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금액을 늘린다고 쳐요. 1000만원이다. 그러면 500주? 이건 만주가 되거든요. 1000원짜리는 만주가 돼요. 그러면 사실상 적은 금액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1000원짜리 주식을 조금 더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 물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금액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금액적으로 그냥 100만원을 이 뭐라 그럴까요? 빠른 실행으로 100만원을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를 물량으로 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 종목에 100만원을 넣을 거야 라고 계산을 하지만 물량적으로 물타기를 하더라도 한 번에 10,000주씩 뭐 10만주씩 사는 것보다 뭐 한 1000주씩 혹은 2000주씩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신 이런 종목들은 단가가 높으니까 10개만 사더라도 20만원 돈이니까 그럼 그 10개 정도를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애매한데, 즉 내가 들고 있는 개수로도 구분이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을 내가 1억씩 넣었다. 1억씩 넣었는데 막 1000원짜리 미만인 종목들에는 1억을 못 넣어요. 한 번에. 왠지 뭐라 그럴까요? 부담된다고 해야 될까? 이 종목의 이 수량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게끔 느껴져요. 많게끔 느껴져. 똑같은 5만원짜리 주식을 10개 정도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데 뭐 300원짜리 주식을 5만 개, 뭐 50만 개 정도를 물타기를 때리진 않는다고요. 한 번에 나눠서 때리지. 그러다가 뭐 어느 정도 걸리다 그냥 올라가면 이대로만 그냥 끌고 간다고. 이것도 물량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 입장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장이 바뀌었어요. 삼성출판사로. 그죠? 일단 삼성출판사를 보면 일단 이 핑크퐁으로 한두 번씩 해먹는 종목인데 사실 요새는 이 핑크퐁에 대한 얘기가 좀 안 나오죠. 안 나오긴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난리를 쳐놨냐 여기다가. 예전에 참 거래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난리를 쳐놓은 거 보면. 다 지울게요 일단. 정신이 없네. 자, 추세를 좀 하나 보면요. 자, 요런 추세 하나 있고 바닥 추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만들었던 추세 하나, 그 다음 고점, 그 다음에 고점. 요런 식으로 자리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쵸?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확연하게 이 종목 패턴 자체가 윗꼬리가 좀 많은 종목이다. 이 자리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윗꼬리가 좀 많이 나와요.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윗꼬리도 이 자리 이후부터 이 꼬리 자체가 길어지는 그림이 좀 많이 나타난다. 그만큼 이제 이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개념이겠죠. 밑에서부터 들고 있다가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도 우상향이다. 큰 추세도 아직도 우상향이다. 그 추세를 넘어설 때마다 윗꼬리가 어느 정도 출현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월봉으로 보면 큰 파동이 사실 여기서 한번 나왔고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고 누른 다음에 3번 나오고, 그쵸? 요거는 없는 거죠. 사실 올라왔다 다 눌렀으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딱 잘라갖고 하나 둘 3방 나오고 하락 A파
B파가 좀 세게 나오고 그 다음 눌렀거든요. C파로. 그죠? 그죠? 그러면 그냥 요거 하나가 엘리어트 파동의 1파동이라고 보면 돼요. 월봉상에. 즉 1파 2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한번 나온 거고 3파 후 4파 나오고 그 다음에 5파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게 하나 1파로 생각을 하고 2파를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지금의 자리가 3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고 하락 A파, B파, C파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뭐 5파가 한 번 더 남아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3파라는 기준이에요. 왜? 1파 자체가 컸으니까. 1파 자체가 대충 5,000원에서 16,000원 300%거든요. 그러면 3파가 9,000원에서 29,000원. 이것도 300%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건 작아 보이는데 이 폭이나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이는 굉장히 길죠.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얘는 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15,000원을 갔던 거고, 얘는 만원에서 3만원을 갔던 거예요. 똑같은 300%긴 한데 이 올라가는 폭이 다르다라는 거. 즉 따지고 보면 이걸 100으로 보면 이게 150% 정도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100에 대한 기준을 100에 대한 기준을 잡고 거기에 또 한 50% 더 나온 거예요 지금 얘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락해주고 올렸다가 다시 누른 자리. 즉 이제 뭐가 남아? 횡보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횡보권을 유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슈팅을 한 번 더 때릴 수 있다. 그때 이 고점을 넘어설 거냐 아니면 맞고 쌍봉을 찍고 뒤질 거냐. 나의 관점으로 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걸 5파라고 다 규정 짓기는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3파라고 보는 이유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기까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쵸? 요 자리. 그죠? 요렇게 땡겼는데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요렇게 땡겨서 올렸는데 여기서 그냥 맞고 떨어진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땡겨서 올렸으면 여기까지 한번 땡겨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저는 이걸 3파라고 봐요. 3파 2가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3만원 넘어가는 그림이 나타날지 아니면 주워 박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좀 볼게요. 개인 말고는 아직은 다 살아있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뭐 구개재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냥 버티고 있는 그림. 그럼 기존의 매물대 요 자리 18,500원 18,5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지금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조정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가 나오겠죠. 19,900원. 그쵸?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했죠. 그 자리가 어디? 상승을 했다가 눌렸을 때 뭐한 자리? 박스 쳤던 자리. 그리고 눌렸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박스 쳤던 자리. 그리고 올라오면서 눌렀던 자리. 요 자리 겹치죠. 겹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겹치는 자리. 그럼 즉 여기에 대한 자리는 지금은 그냥 없었던 자리고 뭐 물량 늘리려고 한 지랄이고 결국에는 요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다가 한번 튀었다가 이 자리에 대한 맞고 눌린 자리. 그러면 즉 이 종목은 요렇게 그냥 큰 박스를 아직은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중간값이 여기 좀 낮다. 여기가 되겠네요. 요 자리가 중간값 정도. 그죠? 23,000원. 즉 23,000원을 넘어서야 얘는 25,000원까지 25,000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고 25,000원을 넘어서면 다시 한번 27,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선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바닥으로는 요 자리가 아니라 사실 요 자리까지인데, 사실 요 자리까지거든요 박스가. 거기에 중간값을 적고 여기를 잡아야 되겠네. 22,500원 정도가 중간값이고, 거기에 중간에 중간값이 좀 길다. 21,000원 정도. 아니구나. 조금 더 내려야 되겠다. 아이씨. 다 지우고 요정 뭐야 씨. 요 정도로 잡고 거기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22,5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죠?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27,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바닥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고점인 거고,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24,700원 정도가 나오고, 그죠? 요런 기준으로 얘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자리는 이 안이에요. 즉, 이 27,000원을 지지하는 그림이 한 번 더 나타나면 22,700원 혹은 23,000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거고, 그 23,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지지를 해주면 24,500원, 24,500원을 넘기면 26,500원에서 27,000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대신 올라오다가 23,000원을 못 넘어서고 또 밀리면 다시 21,000원대 지지를 확인할 거고, 거기서 무너지면 18,700원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거기에 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봐도 되겠죠. 요런 식으로 다. 그죠? 이 안에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타냐 못타냐의 관점으로 계속 보시는 그림이에요 얘는. 즉 뭐하는 자리? 횡보하는 자리다 말씀드렸죠. 월봉상에서 3차 파동이 나오고 이제 4차 파동에 대한 어느 정도 이 4차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 어찌 보면 요런 그림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국일제지 요런 그림대랑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여기서 한번 얘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파동 한번 나오고 얘가 이게 3파동으로 나는 생각하고 2번이 하락의 A파, B파, C파가 나왔고 여기서 조금만 횡보해주면 5파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고점을 넘어설지 뚫고 올라갈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1,000원 이하에서 물리신 분들, 수소차 때문에 물리신 분들 버텨라. 800원대까지는 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서 날랐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진짜. 많이 가야 한 2,000원에서 3,000원 생각했던 종목이었는데 너무 큰 상승을 했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5파동이 나왔죠. 5파동이 나왔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그냥 하나의 매직 구간이었던 거고, 이게 하나의 1파동일 수도 있어요. 1파, 2파, 3파 나오고 4파 나오고 이제 5파라기보다는 게 1파, 2파, 3파 나오고 3파에 1파, 3파에 A파, B파, C파,
지금 조정 중인 거고, 그 다음 이제 또 파동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 5파동이나 3파동이. 이게 하나 1파동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1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오고 2파에 A파, B파, C파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또 3파나 5파가 남아 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국일제지도.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들해졌죠. 시들해졌는데 모양새는 뭐랑 비슷해요? 지금 삼성출판사랑 비슷해요. 얘 그래피는 아닌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한 방 쏘고 횡보하고, 한 방 쏘고 눌렀다 횡보했다, 한 방 쏘고 눌렀다 한 방 쏘고, 요런 그림이 어떤 거? 이 국일제지 요때랑 같죠. 한 방 쏘고 눌렀다, 한 방 쏘고 눌렀다, 한 방 쏘고 한 방 쏘고, 그 다음에 쭉 눌렸다가 한 방 빡 쏘고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한바탕 레벨 다운 시켜놓은 요런 그림과 같다라는 거지. 내렸다 한 방 쏘고 눌렀다가 얘는 한 방 더 쐈네요. 한 방 쏜 다음에 고점을 만든 척 하고 거래량 터트리고 눌렀죠. 그러면서 이 기존의 와리가리한 이 와리가리한 자리 밑으로 내려 앉혀놨죠. 일단 말 그대로 시장에서 소외됐다. 니들 좀 나가라. 꼴배기 싫다. 니들이 나가야 나 올릴 거야. 이 차트 죽은 거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일하다. 국일이나 얘나 말 그대로 시간을 벌고 있는 중이다. 즉 파동이 한 번 더 남았다. 안 끝났죠. 얘가 끝나면 어떡해요. 나도 아직 들고 있는데. 나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은 뭐한다? 남았다. 왜?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건 농이고요. 지금은 그림으로 보면 그런 그림이 나와요. 희한하게 요런 장기적인 추세는 제가 잘 맞춥니다. 대신 고점은 못 맞춰요. 고점은 못 맞추지만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기서 드렸죠. 얘는 지금 당장은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못 갑니다. 하지만 얘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큰 슈팅을 내려고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여기까지 갈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해요.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이 끝이 어딘지 나도 모른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다른 누구들 어떤 사람들처럼 되게 마음적으로 여유롭고 성격이 되게 느긋한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 수익 주면 팔아요. 왜? 예전에 당한 게 있거든요. 차바이오텍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서 당했냐? 옛날에 장기 투자한다고. 아무튼 차바이오텍에서 한번 뒤통수 제대로 쳐맞아가지고 그 관리 종목 들어가면서 수익 다 까먹었어요 그때. 그 뒤로는 장기 투자를 웬만해서는 안 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익 나오면 최소 50% 70%라도 나오면 저는 무조건 빠집니다. 그죠? 이것도 기존 동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 신풍제약도 어디까지 갈 거라는 건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큰 그림을 그린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지는 몰랐는데 뭐 어찌 됐든 이 신풍제약이래. 이 삼성출판사라는 종목도 지금의 자리로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19,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1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부근까지는 웬만해서는 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 그래도 저 새끼 또라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그냥 글로만 쓰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을게요. 여기는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이 조정을 받고 나면 결국 뭐한다? 3만원 뚫고 올라선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뭐 국일제지도 매한가지일 거예요. 그쵸? 아직 외국인들 지분 많이 다시 들어왔죠? 재밌죠? 요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종목들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국일제지 보면 여기가 개인 작품이에요. 세력, 그리고 눌렸다가 올라올 때
여기가 누구 작품? 외인 작품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하락했던 요 자리가 누구 거? 개관이에요. 개관. 개관.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 개관 다 털고 나가고 요 자리를 누구 작품, 지금 다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외놈하고 개인은 어쩔 수 없이 물렸으니까 물량을 모으는 거고, 지금 또 외인 자리에요. 여기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개관하고 물량을 돌려가면서 넣어주고 놔주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 털 수 있는 사람들 털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버티게끔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동일하게 계속 못 사요. 왜? 평단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종목을 빠르게 슈팅 치고 누른 다음에 아웃 시켜버려야지.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큰 시세를 노리려면 외놈하고 개관하고 서로 짝짝꿍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니 받거니, 내가 좀 샀다가 제가 좀 샀다가 그러면서 주가를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런 자리거든요. 얘도 매한가지고 이 삼성출판사도 매한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조금 더 큰 그림을 기다려보고 싶다. 대신 뭐 당장으로는 안 나온다. 최소 하반기까지는 한번 가야 될 그림이다. 왜? 구름대를 뚫고 옆으로 우양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구름대가 저항이 되니까 여기서 밑으로만 빠지지 않고 버티는 그림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구름대 안으로 타고 들어갔다가 뚫고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평선도 꺾인 게 지금 전혀 없죠. 그죠? 정배열이에요. 아직도 캔들이 밑으로 쳐 밀고 내려가면서 꺾이지 않는 이상은 정배열이에요. 즉 이 이격도를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는 중이에요. 이제 이격도를 어느 정도 줄여놔야지. 그래야 다시 한번 모았다가 수축했다가 팽창 하는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 국일제지도 똑같죠. 이격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놔야 얘도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빵. 그림도 똑같아요. 옆으로 기는 거. 즉 외국인하고 개관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차트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즉 주포가 외놈 아니면 개관이란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시간은 필요하다.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고 손절만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국이라고 저기 뭐야 삼성출판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우진 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가벼운 종목이죠. 얘는 그 원자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비핵화 관련으로 오르비텍, 우진, 그다음 보성파워텍, 또 우리기술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쵸? 그 중에 그나마 요새 시세를 좀 이게 버티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목들이 우진하고 오르비텍 정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월봉으로 보면 추세는 아직도 얘는 하방이에요. 그죠? 이 하방의 추세를 이제 한번 돌려볼까 하고 모양을 잡는 그림이에요. 즉 이 항상 뭐 선 하나 긋는 것 같지만 추세를 긋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던 추세가 위에 있는 저항을 쳐맞으면 밑으로 하락하고자 하는 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힘이 나오는 거고, 올라가던 게 윗바닥 치면 밑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던 게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에 닿으면 위로 올라가려는 추세가 나와요. 그죠? 추세가 나와요. 그럼 최소한 지금의 자리도 밑에 쳐맞고, 여기서 이 각도가 기존 거 각도를 보면 요런 각도, 요런 각도, 또 여기서도 요런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의 각도는 요런 각도예요. 즉 각도가 되게 낮아졌죠. 그쵸? 말 그대로 기존의 각도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됐다라는 기준인 거고, 지금의 자리로는 거래량 자체가 동반이 아직은 안 되는 자리인 거고,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대를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수세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오고
강하게 뚫기라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긴다라는, 즉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있다라는 거죠. 눈치 본다. 왜? 이번에도 강하게 갔다가 그냥 쳐맞고 밀리면 저점을 또 갱신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려고 옆으로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여기서 매수 매도의 매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쌌을 때 눌릴 때는 이제는 이 밑으로 하향을 한번 안 하고 여기서 지켜줄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추세를 돌리는 거거든요. 아예 이렇게 돌리는 그림인데, 자 지금 일봉으로 보면 어차피 역배열이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 갭을 띄었던 요 자리를 뚫고 갔다. 즉 이 자리가 뭐다? 매집이 됐다라는 거죠. 이 매집봉인 거예요, 결론은. 매집봉을 하고 결국엔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1차 선까지 나왔어요. 그럼 즉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매집봉이 어디야? 4,300원, 그리고 4,450원, 얘는 많이 가면 4,6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차근차근 추세를 돌리는 중인 거예요. 여기서 기존에 이렇게 볼게요. 기존에 보면 이 물량을 주고 피고 하면서 이 평균값으로 잡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여기서 위아래 슈팅도 쏘고 뭐 눌렀다가 어쩌고 저쩌고 나발 끼고 연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추세 자체가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평균값을 유지했다고요. 그쵸? 그런 평균값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그때 이 대북주로 동행을 했을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2차 북미회담이 망가지고 나서 주가를 하락시켰어요. 이제 별 볼 일 없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밀어버린 거겠죠. 비핵화가 될 확률이 드물다라는 기준을 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영향 하락을 찍고 추세를 돌렸어요. 그쵸?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한 번은 들고 가봐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르면 이 추세까지 이 추세를 닿지 않아도 상승했던 자리가 결국 이 추세까지 다시 내려온다라는 기준이에요. 즉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되 장기로 투자하기에는 아직 애매하다라는 기준이에요. 한번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3,8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얘는 이제 장기 투자 가능한 거예요. 어디까지? 5,000원 넘기면 6,000원? 한 6,000원 부근? 5,500원에서 한 6,000원 부근, 거기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얘는 사실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망갈 수 있는 자리를 한 번씩 줬어요. 올려쳐 놓고, 사실 여기서 거래량 빵 터트려 놓고 물량이 크게 나간 게 없는데 여기서 박스 쳐놓고 하락시키면서 한 방씩 빵, 거래량 별로 안 터졌죠. 여기는 그냥 눌렀다가 그 다음에 빵, 그러면 이 자리까지 먹었죠. 그리고 다시 쭉 내려오다가 꼭 여기서 한번 신호 한번 주고 빵, 신호 한번 주고 빵, 그죠? 여기서 또 신호 한번 줬으니까 여기서 빵, 그런 기준이거든요. 여기서 신호 한번 줬으니까 여기서 빵,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누르고 빵 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4,450원에서 4,500원 부근까지 한번 올려놨다가 다시 누르면서 4,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5,000원 부분 확인하러 갈 거예요. 얘는 4,800원은 5,000원 부근. 차트 그림이 그래요. 일단은 4,500원대 말씀드렸던 자리고, 여기서 눌렸을 때 4,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5,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간다. 간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눌렀을 때 4,5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 이게 계속 원을 그리면서 올린다라는 내용이에요. 눌렀다가 요런 그림. 그러면서 나중에 요런 자리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6,000원에서 7,000원. 이게 요런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 수 있다 라는 기준인 거겠죠. 기존에 이 몸통을 만들었던 요런 자리 한 번씩은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데 그게 당장은 어렵다. 왜 이슈가 없다. 뭔 대북주 북미 회담을 하든 뭔 난리를 치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밀리니까 계속 이제 뭐 이것저것 해봤자 안 되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대북 카드 들었죠. 재선 전에는 회담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다라고 걔 누구야? 볼턴인가 걔가 한국 와서 입 한번 털고 간 뒤에 그 뒤에 어젠가 오늘인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죠? 재선 전에 혹여나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또 예전 힐러리처럼 지고 있다가 막상 선거날 이 힐러리를 밟고 올라선 것처럼 그런 그림을 바이든한테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그림으로는 지금의 이 시대적 흐름으로는 트럼프가 재선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 되게 성격이 잣같아서 얘가 혹여나 바이든한테 밀리면 그거를 수긍을 할지 수긍을 할지 밑에 있는 어떤 애가 걔가 누가 얘기했는지 또 까먹었네요. 밑에 있는 애가 얘기했죠. 얘는 성격이 같아서 수긍을 못할 것 같다. 지가 져도 졌다라고 생각 못할 거다. 즉 보복을 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뽑아줘라. 얘 더럽고 치사한 새끼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도 안 잡혀 그렇다고 해서 미중무역 협상해서 그게 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야. 중국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바이든한테 밀려. 그러니까 지가 행동으로 보이자니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야.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주둥이만 좀 털다가 말아. 화해만 조금 잡고 말아. 다른 거 못해. 코로나 못 잡아. 바이든한테 밀려. 그러니까 이제 꺼내는 카드가 대북이에요 지금. 북한하고 회담을 한번 해서 조금 뭐라도 미국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지금 그런 마인드를 머릿속에 쳐들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렇지 않고서는 얘가 안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뭐 이 친북계 이 민주당 쪽이 뭐 친북계라고 하면 좀 억양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이 평화협정 쪽 평화협정을 원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대북 관련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됐고 요직에 앉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버틴다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적어요. 왜? 북한에서는 한국 욕을 무지하게 하거든요. 뭔가 한국에서 제수치료만 취하면 주둥이 털지 마라, 오지랖 떨지 마라, 문 대통령 좀 내가 봤을 땐 오지랖퍼 같다, 지랄들 마라. 뭐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뭐한다? 대북주가 버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들고 있는 세력들도 아직은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죠? 빅텍도 위로 가야 되냐 밑으로 가야 되냐 이거 대북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직 모르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슈팅은 강하게 안 나오는데 추세는 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얘는 이제 실적주죠. 어떻게 보면 실적 잘 나와요 스페코랑 빅텍이랑. 근데 이제 뭐 얘는 북한이 지랄하면 가고 시장이 안 좋아도 시장이 안 좋으면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고 실적이 좋아서 가고 아무튼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면. 그죠? 어찌됐든 이 우진이라는 종목도 지금의 자리로는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지금의 자리로는 이제
3,750원을 손절잡고 대응하셔야 될 자리예요. 종가상으로. 이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고, 왜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자리에 밑바닥, 그리고 웬만하면 어제 윗꼬리를 한번 넣어줬으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 3,850원을 단기적으로는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가장 좋아요. 혹여나 좀 더 밀리더라도 3,820원, 여기 몸통 나왔던 자리, 요 자리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한 번 더 슈팅을 쏘고 이 4,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안전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4,500원에서 5,000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대신 그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질 거냐의 관점인 거지. 지금의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꼭 지킬 자리 3,820원 부근만 지켜주면 한 차례 쏠 거다. 4,500원, 600원대까지는. 이해되시죠? 1차적으로 4,300원. 여기 뚫으면 4,500원대. 이해되시죠? 여기 뚫으면 4,500원대예요. 여기서부터 물량을 뭐 할 때? 줄여나갈 때.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그때 흐름 보고 다시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후적으로 좀 더 길게 보면 얘는 5,500원대까지는 한번 쏩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고 이 4,000원 자리가 깨지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5,500원까지는 한번 쏠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하시면서 공부가 좀 더 필요하거나 혼자 거래하기 힘드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연락처로도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또 리딩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리딩비는 저렴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 내일 또 9시 반에 실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내일 시장 또 수익들 많이들 내세요.